배타적 경계 지역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영해랑 배타적 경계 지역은 다 바다잖아. 그래서 배타적 경계 지역만 따로 다루는 게 아니라 영해를 알아야 배타적 경계 지역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영토는 이렇게 땅이에요. 여기가 영토예요. 그럼 이제 영토에서 가까운 어느 일정 부분 바다를 우리의 영해라고 그럴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어디서부터 바다라고 할 것인가? 기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바닷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밀물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썰물 때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넓이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기준선이 중요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육지, 이쪽은 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까지를 영해라고 인정하자. 그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준선이 되게 중요한데 기준선 말이 틀려서 기선이라고 불러요. 기선. 그래서 영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선이라는 말이에요. 기선, 육지와 바다의 경계 부분.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안선은 1번 밀물대, 2번 평균의 수면일대, 3번 썰물대 각각 다르죠. 자, 기선의 기준으로 삼는 건 몇 번일까? 3번.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워서 기억할 거야. 최저 조이선, 썰물대, 해안선. 가장 낮았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더라. 자,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육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잖아요. 그래서 썰물대, 해안선 3번을 기준으로 하더라. 여기서부터 바다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왼쪽은 육지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해안선이 제일 바닷물의 해수면이 제일 낮았을 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더라. 최저 조위선, 다른 말로 최저 간조선이라고 그래요. 간도 썰물이죠.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선으로 하더라. 얘가 최저 조위선. 자,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범위만 알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얼마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인정한다? 200이야, 12이야? 12. 이렇게 지주가 없어. 금방 바뀌어. 바깥으로 12L까지만 우리가 영해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범위는 12L이더라.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12L까지만 영해라고 인정을 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 처음부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세계 지도를 보면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황해, 남해, 동해, 3면이 바다죠. 그 가운데 황해와 남해가 해안선이 되게 복잡해요. 3분의 1가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지. 동해는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야. 니아스식 해안, 피오르 해안 굉장히 복잡한 해안들인데 그건 드물어요. 대부분의 해안선은 단순한 편이더라. 이해돼요? 그 일반적인 건,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건 동해 같은 해안선이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해처럼 해안선이 단순할 경우에는 썰물이 됐어요. 그럼 물이 좀 빠질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육지의 경계선을 쉽게 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섬이 별로 없고 동해처럼 해안선이 단순한 곳에서는 이 해안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정해요. 해안선을 직접.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나라들도 일반적으로 쓴다고 해서 통상기선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는 이게 3분의 1이지만 전 세계에는 대부분 해안선이 단순하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쓴다. 자, 그래서 통상기선이라는 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해안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쓴다고 통상기준선이라고요. 그에 비해서 황해와 남해는 봐봐요. 자, 여기에 해안선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게다가 섬도 굉장히 많죠. 섬마다 사람이 살잖아. 자, 그래서 각 섬 또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영해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육지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도 모르겠고 더욱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방법으로는 영해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황해나 남해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요.
직선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기준선으로 삼아요. 해안선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해돼요? 어차피 이 안에는 우리의 유인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으로 그어서 기준선을 삼았다. 직선기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통상기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선기선도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12L까지가 0해라는 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이 기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쓴다. 다른 나라에서도 쓴다. 통상기선. 그 다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서 쓴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쓴다. 새로운 기선으로 삼는다. 직선기선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통상기선을 쓰는지, 어디에서 직선기선을 쓰는지 그걸 물어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도 보면서 떠올리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통상기선을 쓰는 곳을 봤더니 당연히 동해가 통상기선을 쓸 거예요. 그치? 해안은 단순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있는 커다란 섬, 제주도도 통상기선을 써요. 해안선이 단순하니까.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는 동해에 있는 섬 중에 울릉도도 통상기선을 쓰고, 플러스 원 하나 더, 독도도 통상기선을 쓰더라. 이 네 군데가 통상기선을 써요. 통상기선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12L까지 우리의 영해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또 계속 말하겠지만, 자, 우리 독도, 분명히 독도 주변에 통상기선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영해가 있어요. 독도 주변에 영해가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꾸 좀 이따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독도 주변에 분명히 영해는 있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직선기선을 쓰는 걸 찾아볼게요. 당연히 우리나라 항해는 직선기선을 쓰겠죠. 해안이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남해 쪽도 역시 직선기선을 써요. 자, 그런데 한 군데가 더 있어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대한해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직선기선을 쓰더라.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대한해협.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좀 특이하니까. 자, 뭐가 특이하냐면 대한해협은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좁은 바다 있죠. 여기를 대한해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왜 독특하냐면 분명히 직선기선을 쓰긴 하는데 일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12L을 각각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겹쳐버리니까. 이해? 자, 그래서 얘는 범위가 크더라. 혹시 몇 회인지 알아요? 대한해협은? 기억하죠? 3L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해협은 딱 3L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3L. 다른 데랑 다르다는 거. 그 다음 용어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대한해협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의 이제 스시마섬.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섬들이 있으니까 그 섬을 일단 직선으로 연결하면 얘가 직선기선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3L가 우리의 영해예요. 그리고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영해를 설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의 영해, 여기는 우리의 영해. 그럼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는 두 나라의 영해가 다 아니잖아. 그럼 다른 나라의 영해가 아니고 누구의 영해가 아니고 그런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바다를